안녕하세요. 세포파팀입니다. 저희는 딥러닝과 영상 처리를 이용해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념과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생물 정보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응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본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개념 설명과 응용 방법에 앞서 백혈구 수치와 면역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백혈구는 외부 위협에 대한 우리 몸의 주요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로 작용하는 세포입니다. 따라서 백혈구 수치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감염과 염증 반응에 대한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포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면역력에 있어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손톱 및 주름에 지나가는 모세혈관을 촬영하면 그 모세혈관에 지나가는 백혈구 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모세혈관 영상을 촬영하여 백혈구 수를 자동으로 셈으로써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희는 해당 영상에서 모세혈관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백혈구 수를 세기 위해서 영상 처리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모세혈관 위치를 찾는 데 사용되는 딥러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은 동물의 신경망의 구조를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딥러닝을 활용해서 혈관 영상에서 모세혈관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의미적 분할, 즉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미적 분할이란 화면의 최소 구성 단위인 픽셀 단위로 어떤 물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주어진 혈관 영상을 각 픽셀 단위로 혈관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관의 백혈구 개수를 세기 위한 영상 처리 및 수학적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처리 기법 개념인 스파시오 템퍼럴 맵입니다. 스파시오 템퍼럴 맵이란 시간과 공간을 각각 X축, Y축으로 두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특정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돈 트랜스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돈 트랜스폼이란 사이노그램을 만들므로써 어떠한 각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연두색으로 표현된 X선을 얼마나 물체가 흡수하는지 이러한 빨간색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를 사이노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노그램은 X선이 통과하는 영역의 길이를 구하면 얻을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X선의 흡수량은 성적분을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돈 트랜스폼은 모든 각도에서 선적분을 해보고 가장 많이 X선을 흡수하는 각도, 즉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각도를 얻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으로 로컬 맥시멈 디텍션입니다. 로컬 맥시멈 디텍션이란 주변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점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맥시멈, 즉 전체 맥시멈은 10이지만 로컬 맥시멈인 일정 영역 안에서는 6, 8, 10 모두 맥시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영역보다 큰 값을 찾는 것을 로컬 맥시멈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모세혈관 영상을 통해 모세혈관에 흐르는 백혈구 개수를 카운팅함으로써 면역력 정보를 얻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모세혈관을 찾아내면 여기서부터 저희가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모세혈관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 파란 줄이 모세혈관을 세분화한 줄인데요. 이 줄들의 RGB 값들을 평균 내어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주황색 선입니다. 이 주황색 선을 이용하여 스파시오 템퍼럴 맵을 만듭니다. 스파시오 템퍼럴 맵은 X축을 모세혈관 영상의 프레임으로 두고 각 프레임에 해당하는 주황색 선을 세로로 세워 만듭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프레임에 대한 모세혈관이고 이는 주황색을 표현한 부분과 같습니다. 이것을 프레임 순대로 나열을 해보면 흰색 점이 사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백혈구의 흐름입니다. 다시 왼쪽을 보시면 이러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른쪽 그림에서 설명한 백혈구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이 흐름을 라돈 트랜스폼을 이용해 선적분을 합니다. 선적분을 하게 되면 백혈구의 흐름이 가장 잘 나타나는 각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라돈 트랜스폼을 한 결과인데요. 2분의 파이 지점에서 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보셨던 스파시오 템포럴 맵에서 점선의 각도가 2분의 파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각도에서 가장 높은 선적분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선적분 값이 이 점들이고 이 점들을 자동으로 카운팅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로컬 맥시멈 디텍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라돈 트랜스폼의 결과에서는 백혈구의 개수가 14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구한 백혈구 개수를 이용하여 면역력을 측정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백혈구 수치로 환산하는 수학적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초당 흐르는 백혈구의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백혈구가 흐르는 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라돈 트랜스폼의 X축은 라돈 트랜스폼에 적용된 각도를 나타내는데 이 각도가 가파를수록, 즉 90도에 가까울수록 백혈구가 흐르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 각도를 이용해 혈류의 프레임당 흐름 속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뷰는 한 픽셀당 실제 길이를, F는 프레임 레이트를, 세타는 트랜스폼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구한 속도를 바탕으로 초당 흐른 혈류의 부피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R은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상 내에서 흐른 혈류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는 영상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영상으로부터 계산한 백혈구의 개수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참고자료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별도의 피검사 없이 모세혈관을 촬영한 영상만으로 백혈구 수치를 통해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생소한 알고리즘이 없지만 생물 정보 분석 분야에서 사용되면 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알고리즘이 단순하게 시스템 최적화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처럼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포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